연세대. 자, 이 학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정보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능 최저는 없죠. 내년에는 근데 참고로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가 생긴다. 3합 6이 된대요. 근데 국수 포함 3합 6이 되는 거니까 약간 고려대랑 거의 비슷한 레벨이 되겠지. 그치, 얘들아? 올해까지가 딱 마지막입니다. 최저 없이 쓸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연세대학교는 이제 문항이 여러 개지만 그 문항들이 하나의 주제 속에서 결국에는 연계되는 스타일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세대를 지원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게, 연세대는 다면적 사고 중시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하나의 쟁점이나 주제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게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면적인 관점을 지닐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런 학생들 뽑을 거야 라고 예전부터 공표해온 바가 있어요. 그게 일단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내가 잘 풀었는지 못 풀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쓴 답안을 쭉 읽어봤을 때 다양한 관점들이 잘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요구사항이 딱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모 정도를 주고 싶은데, 그 이유는 1-1과 1-2가 합쳐서 1번 문제죠. 그리고 2-1과 2-2의 문제가 합쳐서 2번 문제인데 총 4문항이 있죠. 1-1과 1-2에는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기준 제시문이 있고요, 대상 제시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으로부터 대상 제시문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제 1-1과 1-2는 어떤 스타일의 그런 제시문을 주건 간에 설명, 분석, 평가, 비판, 이 넷 중에 하나를 거의 99%의 확률로 시킨다. 이 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유형들이 나오니까 딱 1-1에는 무조건 설명, 1-2에는 무조건 평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 방향성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여기에 두 제시문을 비교하시오 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기준과 대상을 비교해야 설명도 분석도 평가도 비판도 할 수 있잖아. 어쨌든 비교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대놓고 비교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비교를 베이스로 평가, 설명, 분석 이런 것들 하는 문제가 거의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1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틀에서 봤을 때는 기준으로부터 대상을 설명, 분석, 평가, 비판하는 유형이 똑같이 2-1과 2-2에 나와요. 근데 그 안에 활용되는 재료가 여기에는 자료가 추가된다라는 특이점이 있는 거고, 2-2에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특이점이 추가됐을 뿐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얘들아, 이 수학 있잖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 부분만 딱 떼놓고 다시 풀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문제를 푸는데 어렵게 느껴졌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보통은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 속에서 이 수학 문제를 풀고 뒤에 인문 논술 부분까지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들 수학만 놓고 봤을 때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핑계야, 엄살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알겠죠? 그래서 만에 하나 오늘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2-2 수학 문제까지 다 못 풀었다. 자, 그런 친구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집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수학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거부감, 이게 어렵다라는 이런 괜히 위축되는 이런 마인드를 싹 다 버리고 수학은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마인드. 다만 앞부분에서 시간 조절을 잘해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는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 요 정도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료랑 수학 문제가 나오지만 결국 얘를 가지고도 이걸 하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큰 틀에서 유형은 다르지가 않다. 알겠지, 얘들아?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